자, 오늘은 이제 2시간 수업인데 삼강수 활용 마무리하면서 이제 아이캡 잠깐 풀다가 수열 1시간 정도 나갔습니다. 자, 개념원리 216, 217쪽 펴시고 505, 509, 510 505, 505, 509, 510 이 세 개는 내가 풀 겁니다. 그걸 제외한 다른 문제 중에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음 하고 일단 시작한다. 505번이 좀 조건이 복합적으로 많아가지고 살짝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밑에 넓이가 S1이죠. ABC S1 넓이가 S2 그리고 이제 관계식이 S2가 6분의 5 곱하기 S1이라는 식이 있고 길이도 몇 개 나왔죠. AB가 3 그 다음에 BC가 루트 14 그 다음에 AD, CD 곱한 게 AD랑 CD 곱한 게 뭐 13 9라는 말이 나왔죠. 저럴 때는 이 변에다가 변수를 좀 둡시다. 선분의 1이 선분 C를 쓰려면 귀찮잖아. 그래서 이만큼의 길을 편의상 X 할게. 여기 Y를 할게. 그래서 X 곱하기 Y가 9라는 식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을 한번 슬쩍 보고 나서 또 문제를 쭉 슬쩍 보면서 문제에 써있는 숫자들이 그림에 다 있나 보는 거야. 없으면 빨리빨리 체크하는 거지. 지금 3의 루트 10의 23의 9랑 3분의 8에 다 체크했고 넓이 관계도 지금 체크했죠. 그리고 삼각형 ACD의 외접안의 반지름. ACD가 뭐야? ACD 요거 오른쪽 큰 거, 조그만 거. 근데 이런 외접안은 결국 이 원이지. 요 세 점 지나가는 게 어차피 이 원이잖아. 이 원의 반지름을 찾아다가 뭐 하라는 소리네. 근데 밑에 보니까 각 ADC 있지. ADC는 여기다 여기 각 D. 근데 이것도 내가 편의상 세타라고 할게. 알겠죠? 세타. 그래서 질문 자체는 사인 세타분의 R 찾는 거네. 사인 세타분의 R. 맞지? 이거 찾으란 소리야. 이제 조건들을 이제 계속 확인해야지. 나는 뭘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뭘 구할 수가 있고 또 이런 x, y도 어떻게 써먹고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일단 외접안의 반지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인 법칙을 한번 쓰라는 소리일 거 아니야. 어느 순간에는. 그럼 사인 세타는 요각의 사인일 것이고 r 그치? 그럼 요 삼각형에서 세타가 되는 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x고 y지만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관계식은 나왔어. 그러면 이변은 뭔가를 봐야겠지. AC 안 나왔지. 그럼 다시 밑에 삼각형을 쳐다봐봐. 3, 루트 13? 요각 줬는데? 그치? 그러면 보통 이제 요 변을 구하라고 시키면 이쪽 각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 쓰는 거지. 얘랑 끼인 것 가지고 대변. 그렇지만 저번 시간에 내가 보여줬지. 꼭 대변의 길이를 구할 때만 쓰는 게 아니야. 코사인 법칙은. 이 각 입장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 변의 길이를 잠깐 또 다른 문자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Z라고 할게. 그냥 Z. 알겠지? Z. 따라서 여기다 코사인 법칙 쓰는 순간 Z는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에다가 코사인 법칙 써본다. 녹화되고 있지. 그러면 이제 난 분수식을 쓰고 싶지 않거든. 그럼 요 각의 대변 요거 제곱에 관해서 쓰면 됩니다. 루트 13의 제곱인 13은 이 각 옆에 있는 게 3이랑 Z니까 Z제곱 더하기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Z 곱하기 끼인 각에 대한 코사인 값 2분의 1이지? 썼다고. 따라서 5변의 식은 Z제곱에 여기가 2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3Z 그리고
13이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4는 0이네. 그럼 z의 값은 4랑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근데 z는 길이지. z는 4란 소리입니다. 그치? 그래서 요 길이가 4인 거를 그냥 발견했다. 4야 그냥 4. z는 4. 그러면 이 삼각형은 다 끝난 거지 다. 다 나온 거야. 세 번 나오면 다 준 거야.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각에 대한 코사인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각 B, 각 ACB 다 해석이 됩니다. 특수각이 아닐지언정 그 각에 대한 삼각비는 다 해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2하고 S1의 관계식은 써봐야겠지? 좋습니까? S2는 요 넓이를 뜻하는데, 근데 각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각의 세타에 대한 뭐 하래매. 각은 이거 쓰자. 이 둘 곱할 건데 뭐 딱 좋네. 그래서 S2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끼인 각 사인 세타에 대한 사인 각, 사인 세타겠죠. 동시에 그것이 6분의 5배의 S1과 똑같은데 S1은 이 각을 줬으니까 변을 3하고 4를 쓰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끼인 각 3분의 파에 대한 사인 각 2분의 루트 3을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분 좀 합시다. 2분의 1분을 약분하시고 이 x, y가 9였다. 이게 9. 그럼 좌변은 9사인 세타네. 9사인 세타 우변은 약분하자. 여기가 3, 4, 10이랑 여기 6, 20 약분된다. 그러면 이제 5 루트 3만 남았죠? 5 루트 3. 따라서 여기까지 해서 사인 세타가 준 거네. 사인 세타는 9분의 5 루트 3이라는 소리지. 우리 구하려는 게 이것 찾는 거 아니야 지금. 사인 세타는 찾았네. 그치? 그럼 R만 찾으면 돼. R. R이 뭐였지? 이 원의 반지름이었지? 사인 버투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버투 쓰려면은 원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삼각형에서 변 3개와 각 3개 중에서 필요한 게 뭐야? R 찾을 때 뭐죠? 한 쌍의 각변이 한 쌍의 각변이야. 다 필요 없어. 한 쌍의 각변. 그럼 내가 각을 하는 게 뭐가 있냐? 얘밖에 몰라. 사인 세타 방금 구했다. 요것도 아까 구해놨잖아 여기. 딱 이거네 한꺼풀. 그러니까 사인 세타분의 요놈이 2R에다 끝나지 그냥. 마무리는 삼각형 ACD에다가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사인 세타분의 4가 요것이 2R이다가 되겠죠? R 구합시다. 약분합시다. 2 되고 2 될 거니까 R은 사인 세타분의 2인데 사인 세타가 이제 9분의 5 루트 3이야. 따라서 내항분의 바깥쪽에는 하면 5 루트 3분의 18이겠다. 좀 더럽네. 약분하게 되면은 이게 6 루트 3이니까 5분의 6 루트 3이다. 됐고 이제 마무리 사인 세타분 R을 찾아라니까 R이 얘야. 5분의 6 루트 3 나누기 사인 세타가 9분의 5 루트 3이야. 이 루트 3 좀 털고 내항 25분의 외항 6, 9, 54 약분은 안 되죠. 이게 이제 답이겠죠. 그치? 사실 뭐 쉽냐고 그러면 쉽진 않아. 이 그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좀 당황스럽겠지만 다시 풀려고 그랬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면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너무 명확합니다. 좀 기억할 거 하나는 뭐야? 코사인 법칙에서 각의 옆에 있는 변도 구할 수 있답니다. 꼭 대변이 아니더라도 얘가 구해지는 순간 이걸 쓰고 나면은 바로 그건 실마리가 보이잖아. 또 구하라고 하는 각 A, D, C 이렇게 나오면 잠깐 세타라고 두란 말이야. 그런 게 여러 개면 세타랑 알파 이런 식으로 두란 말이야. 미지수로. 그리고 변의 길이도 이렇게 좀 두면서 가는 게 식을 다루기 편합니다. 다음 509번 혹시 이제 아마 처음에 바로 안 풀린 사람이 있을 거야. 중간까지 갔는데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 문제를 꼭 연습을 잘 해놓길 바래. 내신에 잘 나와. 자, 삼각형 이렇게 있다. 그 삼각형은 여기 각이 60도에다가 A, B, C 변은 4랑 6짜리래. 그리고 중간에다가 PQ를 딱 그어서
그 삼각형 넓이가 APQ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고 싶대. 이런 식으로 그렸대. PQ 이렇게 그렸대. 그래서 삼각형 APQ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의 절반이 되고 싶은 게 목적이지. 꼭 절반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 되었다 이런 조건이면 다 문제 성립합니다. 그래서 식은 굳이 쓰면은 삼각형 APQ는 2분의 1대의 삼각형 ABC입니다. 자, 그리고 넓이 얘기인데,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PQ의 길이의 최소값이야. PQ의 최소값. PQ라는 길이는 요 길이거든. 요 길이. 일단 넓이를 표현해봐야겠지. APQ. APQ 요 길이야. 요 넓이야. 근데 각도만 하나 알고 요런 거는 몰라. 네. 그리고 ABC는 요거니까 다 준 거 아니야. 두 변과 끼인가. 그지? 여기서도 그러니까 각도는 아는데 요 변과 요 변이 얼마인지는 몰라. 왜? 이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될 수 있는 삼각형 APQ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일단 P가 이쯤 맞다고 쳐. P가 요렇게 해도 반절 나올 수 있잖아. 그치? P가 만약 요쯤에 있다고 쳐봐. 요쯤? 요즘 안 되겠다. P가 이쯤이라면은 잠깐만. P가 뭐 이쯤이라면 요 정도 그면 한 반절 나올 거 아니야. 반절 전체. 이 PQ는 수도 없이 많은 상황이 생겨. 그치? 넓이 절반이 될 수 있는 PQ가. 그러니까 이 각을 쓸 때는 어차피 2번하고 2번을 가지고 하는 게 나올 거 아니야. 각을 줬으니까. 여기서도 여기 하나 X, 하나 Y라고 하자는 소리입니다. 이런 게 잘 돼야 돼. 그러고 나면 이제 APQ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끼인 각에 대한 사인값. 그 다음에 동시에 AB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끼인 각에 대한 사인값이 되겠죠? 자, 약분할 수 있는 건 다 약분합시다. 2분의 1에 2분의 3. 남는 것만 정리하면 여기 XY겠고 여기는 10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XY 곱이 10인 걸 알 수 있다. 맞지? 그러니까 얘랑은 곱이 10인 것까지 알 수 있어. 곱이 10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PQ라는 길이의 최소값. 그러면 이 길이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지금부터.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이 둘은 곱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고 요 길이를 묻고 있는데 사인 법칙 쓰려면 외접원의 반지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외접원을 알 수가 없을 것이고 코사인 법칙 을 생각해봐. PQ 길이를 구하기 위한 코사인 법칙. 정보가 두 변과 끼인 각의 대변이니까 그럴듯하지. PQ 길이에 대한 식은 표현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삼각형 APQ에다가 코사인 법칙 써보니까 PQ 제곱의 식이 나옵니다. PQ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P인 값에 대한 코사인 값 2분의 1 쓸 수 있죠? 그지? 그럼 XY 약분됐고 XY가 현재 10이니까 이 식은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 있죠. 자, 질문은 PQ의 최소값이지만 PQ는 어차피 양수거든. 그럼 PQ가 최소인 순간은 PQ 제곱이 최소인 순간과 같겠지. PQ 제곱이 최소가 될 때 PQ도 최소일 거니까 그러면 이 식의 최소값 구해가지고 루트 취하면 되겠네. 작전은 구할 수가 있다면 이 식의 최소값이 구해질 것인가? 잠깐 고민합시다. 나 아는 거 요거 하나 알거든. 요거 하나. 이 식의 최소값 구할 수 있을까? 합의 모양, 곱의 모양이야. 또 산술기하를 쓰면 됩니다. 산술기하 그래서 열받는 거야.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되니까. X제곱 양수가 되고 Y제곱 양수거든. 또 산술기하 쓸 수 있어.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 하시고 X제곱 곱하기 Y제곱. 이 둘의 합이 곱이 들어갈 거 아니야. 마이너스 10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x랑 y가 하나씩 나간단 말이야. x가 양수니까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xy 마이너스 12로 표현되는데 이 xy가 10이었기 때문에 이 값은 10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더라도 산술기하를 떠올릴 수 있는가에 관한 그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코사인 삼각함수 실력이 아니고 산술기하 실력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이 문제가. 그래서 내신에서 종종 나와. 그럼 쭉 따라가면 조심할 게 내가 쭉 따라가면 여기 PQ 제곱이야. 따라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PQ의 제곱이 크거나 같다 10이거든. 그럼 PQ는 크거나 같다 루트 10인 2 루트 3이겠죠? 또 등호 조건을 찾으면 문제 답은 이미 찾은 거야. 2 루트 3이 답입니다. 등호 조건은 언제야? 요 x랑 y가 같을 때입니다. x제곱 y제곱 같아진다는 소리는 x랑 y 같을 때일 거 아니야. x랑 y 같을 때가 등호 조건이야. 그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 PQ 길이가 최소가 되는 그 순간에 이 삼각형의 모양을 정확히 그려봐. PQ가 최소가 되는 순간에 저 삼각형의 모양을 그려봐. 일단 x랑 y랑 같을 때라고 그랬지? 모양은 무슨 모양이겠어? 옆에 있는 변 두 개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등변 사각형이야. 이등변 사각형. 이게 둘이 똑같으니까. 그지? 쭉 이었다고 치자, BQ를. 그러면 이게 이등변이니까 요 밑값도 같은 각이 나와야 되거든? 여기 60도인데? 이게 무슨 모양이야 그러면?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60도기 때문에 정사각형이고 기본적으로 이등변이야 기본적으로. 알겠죠? 이 상황을 좀 익혀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이 곱이 12가 되는 일정한 곱을 갖는데 얘랑 똑같을 때라고 등호 조건이. 얘랑 똑같을 때, 즉 이등변이 되는 순간에 이 길이가 최소가 된다고. 알겠죠? 그럼 곱이 10이니까 똑같을 때면 여기다 x 풀어. xx니까 x제곱 10인 거야. x는 2 루트 3이야. 얘만? 얘도 둘 다 2 루트 3. 그 순간에 여기를 찾으면 되겠지. 코사인 법칙으로. 물론 60도니까 그냥 정사각형 때릴 수 있지만 이 각은 바뀔 수 있단 말이야 문제에서. 이해되니? 혹은 또 봐봐. 자, 이 x랑 y라는 변 중에서 자, PQ가 최소가 될 때 x랑 y 중에 누가 더 길 것 같아 혹시?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이 중에 누가 더 길어야 돼? 잘 보면은 둘 똑같 비슷한 입장이야. 얘가 길어도 웃기고 얘가 길어도 웃긴 거야.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에 x랑 y랑 누가 더 크냐라고 질문했을 때 x가 커도 이상한 거 얘가 커도 이상한 거야. 왜냐면 봐봐 이렇게 하면 그랬지만 이 x랑 y랑 길을 살짝 바꿨다고 치면은 이 정도를 여기다 찍고 이 정도를 여기 찍어 다 이런 느낌의 모양 나올 거 아니야. 안 그래? 지금 이 노란색 빨간색 넓이 똑같거든. 딱히 x가 더 커야 될 것도 아니고 y가 더 커야 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감으로 이거는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510번 510번은 아마 많이들 고민도 했을 것 같고 마무리가 잘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름이 딱 보이잖아. 원의 지름. 그럼 직각 표시가 자동으로 세팅이 돼야 되겠죠, 다. 이것도 안 한 사람은 좀 성의 부족. 그다음에 이제 그림에 있는 정보와 지문에 있는 정보를 비교하면 숫자 8, 4, 45도 다 체크돼 있죠? 그지? 질문은 BD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 BD라 선만 좀 그리면 되겠다. BD. 근데 이거 좀 애매합니다.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질문이야. 자, 아래쪽 삼각형 모양은 그냥 대놓고 직각 1인변이지. 얘가 45고 이게 45도까지 직각 봤으면. 근데 위에 삼각형의 변을 봐봐. 4랑 8 1대2인데? 그럼 특수각인가? 아닙니다. 이변하고 이변의 관계가 1대2가 되면 60도인데 밑변과 높이 관계니까 이거는 탄젠트가 2가 나와서 특수각이 아니죠. 그치? 그렇지만 우리가 AC를 찾을 수는 있지. AC 얼마 나오고 해서 4랑 8 가지고 피타고라스 쓰게 되면 16이랑 64를 더하고 루트 짤 거니까 루트 80 나오고 4로 더 나와. 그러니까 AC는 4 루트 5가 되고 그 말은 이 외접원에 지름 나온 거니까 AC 여기 중심 찍고 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2루트 온 거지. 여기까지도 그냥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했었어야 돼 적어도.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이 뭐냐면 내가 구할 거는 BD인데 이 BD라는 길이를 구해야 되고 원에 내접하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R도 안단 말이야. 사인 법칙 쓸 수 있나 생각해 보겠지 당연히. 외접원의 반지름을 아니까. 그럼 요 변을 통해서 이 변을 구하려면은 각도를 어디를 알아야 돼? 각도를. 얘가 포함된 삼각형이면은 요거 아니면 왼쪽에 있는 딱 두 개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각을 혹시 알 수 있다면 사인 법칙 써가지고 요각분의 요 길 해가지고 요각의 사인분의 요 길 해가지고 그게 이합이다 쓸 수 있겠지. 근데 안타까운 거는 여기가 45 특수각인데 요각이 특수각이 아니야. 이게 길이를 봤을 때 여기도 특수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각을 알 수가 없어. 특수각 아니니까. 요 각도 몰라. 45는 아는데 이쪽을 모르니까 특수각이 아니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사인 법칙을 여기다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적분이라는 이제 미적분 2를 배우면은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안 돼.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좀 어렵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 AC라는 이 지름을 기준으로 위에 삼각형 봐봐. 위에 삼각형. 정보가 다 나왔죠, 그냥. 4, 8, 4루트. 세 개 다 나왔잖아, 그냥. 아래쪽 어때? 다 나왔네? 그잖아. 이게 4루트 4루트. 그럼 AB 찾아가 얼마인지. 이게 4루트 5야. 혹은 여가 2루트야, 2루트. 이것도 2루트 아닌가? 이 직각 1인변 삼각형이고 여기서 찍 올리면 수직이잖아. 얘도 직각 1인변이야 당연히. 그럼 요 길이를 가지고 루트 2비한 게 얘거든. 루트 2비하면 얘 나와. 1대 1대 루트 2 맞죠? 따라서 그러면 밑에 AB 길이는 여기 루트 2에서 2루트 10이야. 뭐 얘만 그러겠어? 여기도 그렇죠. 맞지? 그래서 위에 삼각형 모양 확정돼 있고 아래 삼각형도 확정돼 있어. 다 알아. 모든 걸. 넓이도 알 수 있는 거잖아. 위아래 다. 그치? 일단 이번에는 이제 이 사각형을 BD라는 선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봐봐. 왼쪽과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 변을 알고 아는데 이 길이 몰라. 여기도 변에 대해서 알고 아는데 이 길이 몰라. 그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212쪽에 494번 한번 봐볼래? 212쪽에 494번. 거기에 뭐 써있겠죠? 필기한 거. 각의 이등분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넓이로 구한다. 뭐 좀 써있지? 필기. 한 번에 구한 넓이와 따로따로 구한 넓이의 합이 같다. 그치? 이유가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길이를 할 때 여기가 뭐 4고 얘가 3 나왔어. 여기가 뭐 30도 30도 나왔다고 치자.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죠 지금. 4에 3에 60도. 자, 이 넓이 구할 때 변을 4 그리고 이 빨간색 쓰는 거야. x 30도는 아니까.
이쪽 넓이 구할 때도 사랑 이 길이 쓰거든. 그래서 넓이가 가는 거야. 왜? x가 이 넓이 구할 때 써먹거든. 이 넓이 구할 때.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그 느낌이야 이게. 요 선의 길이가 이 각을 이루는 선의 길이 확장한 느낌이라고 생각해봐. 약간 느낌이. 그치? 그럼 요 각을 알 수 있는가가 관건이야. 이 각을. 요 각과 요 각을 알 수 있는가. 결론은 있답니다. 저 각을. 저 각 크기 알 수 있어. 이래가 그 각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서 못 풀었을 건데 저 각 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각이야. 잘 봐봐 그림을. 원이거든 원. 이거 원주각 움직일 수 있는 거 있지. 원주각. 저 원주각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요거 하나만 가져봐. 요거 원주각이야. 움직여봐. 어디로 가는 거야. 원주각 움직이려면 호를 봐야 됩니다. 이 원주각의 호는 BC라고 봅니다. 호 BC에 대해서 원주각이잖아 이렇게. 그치?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봐. 이렇게 합니다.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아. 이 호 BC에 대해서 원주각이거든. 이해되니? 그걸 발견하는 게 어려워 이 그림은. 알겠죠? 얘가 45도야. 얘만 이쪽 45도인 거야. 이 그림을 이제 학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저 원주각으로 움직이면 이것도 알 수 있다 정도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작전은 뭐냐? 이 사각형 ABCD 원의 대접사각형 ABCD 넓이를 구할 때 사실 이게 대각선이야. 대각선이고 얘도 대각선이야. 근데 사실은 이 각을 알 수가 없어 이 그림은. 그래서 뭐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그거 쓰진 않아 이 문제는. 이 각도 힌트가 없어가지고 애매한 각이잖아 중간에. 그래서 이것은 이 전체 넓이를 AC라는 지름 기준으로 위에 사각형과 아래 사각형을 더한 거랑 이 빨간색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더한 거는 같을 거 아니야. 이 말 이해돼? 이 넓이를 구할 건데 한 번은 ACD에다가 아래쪽 삼각형 ABC를 더하고 한 번은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에다가 한 번은 삼각형 ABC를 더한다. 이런 작전을 세울 수 있지? 이 선 기준으로 위에랑 아래 더한 거랑 빨간색의 왼쪽 오른쪽 더한 넓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봤듯이 위에랑 아래 넓이는 그냥 구해진다고. 직각들이 있어가지고. 갑니다. 자, 위에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직각을 낀 두 변이 4랑 8이거든 처음부터. 더하기 아래 사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직각을 낀 두 변이 2루트 10 두 개입니다. 2루트 10의 제곱할게. 동시에 이제 빨간색 선의 왼쪽 빨간색 선 길이 찾는 거니까 그 길이 x라고 할게. x. 따라서 왼쪽은 2분의 1 곱하기 이웃하는 두 변이 8과 x 잡으면 돼. 8을 x에 45도. 그래서 8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자, 오른쪽은 2분의 1에 x에 4에 사인 45도. 이렇게 하겠죠? 쭉 정리만 하면 답 나옵니다 이제. 왜냐면 여기는 다 확정돼 있고 여기 x만 들어가거든. 정리하면 x 나오는 건데 약분부터 하자는 소리지. 2분의 쭉 털고 하자 하나씩.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하면 4, 8, 32에다가 이쪽은 2루트 10 제곱은 40이고 이거는 8 여기 약분하면 4 루트 2x입니다. 오른쪽도 약분할 거니까 2 루트 2x입니다. 좌변은 72가 되고 우변은 6 루트 2x가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은 72 나누기 6 루트 2 하란 소리고 6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럼? 6 루트 2. 그게 답일 거야. 쉽진 않겠지 지금? 다른 건 다 잘 됐나? 세 문제 설명이 오래 걸렸네. 자 이제 RPM 조건에 RPM.
RPM 그 삼각함수 활용부터만 유형 문제만 질문 받을게요. 알겠지? 이제 RPM 96 쪽부터 유형 문제 끝까지만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번호 쭉 불러주면 돼. 773번. 773 계속 불러. 칠 726번 할까? 또 질문. 질문 767번. 767 시작할게. 자, 726번. 일단 나 그림을 좀 그릴 테니까 잠깐 버티고 있어봐.
시작해보자. 자, 726번은 뭐 원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원의 반지름은 3, 오른쪽 원의 반지름은 6. 그리고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을 B와 D라고 하고 이었어. 여기서 이 BD라는 선을 부르는 이름 하나 있지. 이런 상황에서 이 선분 BD를 뭐라고 부르지? 두 원에 뭐라고 불러 이걸? 왼쪽 원 입장에서 현, 오른쪽도 현. 공통현이지. 이 BD가 공통현이고 이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얘야 사실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인에 쌓였으니까 요각하고 요각에 대한 뭐 사인값 얘기네. 그지? 그리고 뭐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지 않냐? 그러면 뻔한 거야. 왼쪽 원에서 이각 A랑 이 변을 연결하는 게 딱 사인 법칙이지. 그지? 그러니까 삼각 왼쪽에서 사인 법칙 써봐. 왼쪽에서 사인 법칙. 그러면 사인 A분의 BD가 바로 2R1이겠죠? 그지? 이쪽에서도 사인분의 얘가 뭐 2R2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뭐 한편으로는 요 BD가 공통변이니까 변의 길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인 법칙 잠깐 떠올려봐. 사인 법칙은 뭐 사인 A분의 A가 2R이지? 아 이거 A가 2R 맞지? A가 2R. 그럼 A는 뭐야? A는 2R 사인 A죠. 2R 사인 A 맞지? 그러니까 요 BD는 하고 써보자고 주어를. BD는 하고 쓰게 되면 왼쪽 삼각형에서는 뭐야? 2R 곱하기 사인 A일 거니까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은 3 쓰면 돼. 곱하기 사인 A지. 맞습니까? 왼쪽에서 쓰게 되면 오른쪽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딱 쓰면서 BD를 써봐. BD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6이니까 2 곱하기 R 6이죠. 곱하기 요각의 사인 값일 거니까 사인 실 쓸 거 아니야. 같은 거지 이게. 이렇게 이 이름을 중간에 약간 연결고리로 양쪽 오른쪽에서 등식을 세워가지고 빠져나가면 되는. 잠깐 너 잠깐 빠져. 여기서 그냥 정리하면 나와. 그지? 정리한 결과가 이제 여기 6은 약분하자. 6. 사인 A랑 2 사인 C가 같네. 사인 A가 2 사인 C야. 그죠? 대입할까 그냥? 위에가 2 사인 C겠고 밑에가 사인 C고 뭐 2가 답이죠 그럼. 혹은 요 사인 A로 내리고 이쪽 내리고 2는 이쪽 내려가면 됩니다. 아니다. 사인 C가 이걸 내려갔구나. 요 사인 C를 양변을 사인 C로 나눠봐봐. 그럼 사인 C분의 사인 A가 2인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 적어도 외접원의 반지름을 양쪽 줬다는 얘기는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고 질문도 사인 물었는데 사인 AP. 그 다음에 736번 살짝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 있겠지만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근데 정육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세하게 뭐 많이 해본 적은 없을 거야 아직은. 근데 이제 기하라는 책을 배우면 정육각형 엄청 많이 해. 기하라는 책에서 아마 기하 책 교과서 한 권, 참고서 한 권에 정육각형 그림이 최소 50개 그렸을 거야. 최소. 그럼 그런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봐. 그럼 정육각형을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뭐냐? 너네 정육각형에 6개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원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왜냐면 정다각형은 완벽한 도형이야. 딱 원에 다 내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N각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전부 다 외접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을 이렇게 살짝 그렸다 생각해봐. 그럼 중심 있을 거 아니야? 중심. 그치? 그러니까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대각선을 긋고 그거 뭐 어떤 일이 날까? 이 각이 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몇 도일까? 60도입니다. 6등분한 거니까 전체를. 근데 이 각이랑 이변 똑같잖아. 이거 60도래네. 근데 이거 2등변 되는 순간 얘도 똑같죠. 그럼 이 도형 무슨 도형이야? 60에 반띵 나눠 먹을 거니까 정사각형이야. 기억할 거는 정육각형의 넓이는 이 대각선 3개를 딱 긋는 순간 정삼각형 6개 넓이를 더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 넓이 구해서 6배 하면 돼. 자, 그럼 한 변이 A자리라고 한번 해봐.
한 변이 자 한번 정리해봐. 한 변이 A인 정육각형 넓이 한번 공식 만들어봐. 넓이 공식. 뭐 외우란 얘기는 아닙니다. 한 변이 A인 정육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충분히. 저번 시간에 정삼각형 넓이 외우라고 했지 내가. 그지? 뭐 몰라도 써볼 수 있겠지만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몇 도겠어 당연히? 한 내각 크기? 60도 두 개면 120도겠지 당연히. 그지? 그지? 아무튼 4분의 루트 3 a제곱 한 변 a 정사각형 넓이 6배라고. 그럼 2분의 3 루트 3 a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맞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할 것은 원래 있던 큰 놈의 넓이 S1과 중간에 노란색 정육각형의 넓이 S2 두 개 더하네. 근데 S 바깥쪽 넓이는 나온 거나 다름없겠지? 한 변 10 나왔는데 10 넣으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관건은 이제 노란색인데 저 노란색 어떻게 만들었대? 모든 변에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한 변 10짜리였는데 3대2 내부점을 찍었대. 다 3대2 내부점을 10을 3대2로 나눠 먹으면 정확히 6이랑 산 거잖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쓴 거야. 다 6, 4, 6, 4 뭐 한 겁니다. 다 이렇게. 그지? 그렇게 해서 이 내분점들을 6개 찍고 이었대. 그 도형이 약간 정육각형처럼 보이거든? 근데 문제 써 있단 말이야. 그건 알려줬어. 그건 의심하지 마. 이거 정육각형이야. 알려줬잖아, 문제. F2라는 도형이 정육각형이 써 있잖아. 그지? 그럼 이 한 변의 길을 알면 똑같은 방법으로 넓이 구해지겠네? 그지? 그럼 지금부터 요 변 x라고 할게. 요 x를 어떻게 구할까? x. 뭐 다 같을 거니까. 뭐긴 뭐야. 이거 120도라니까? 120도?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바로 x 나온단 말이야, 이거. 그치? 저 구석탱이다가 코사인 법칙 써봐. x 제곱이 4의 제곱 16,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52에다가 이게 약분될 것이고 24 더했죠? 그럼 76이네. x 제곱이 한 변 제곱이 76이다. 근데 정육각형 넓이 공식은 변 제곱을 쓸 거란 말이야. 따라서 S1 더하기 S2는 S1은 한 변이 10짜리였단 말이야. 따라서 2분의 3 루트 3 곱하기 10의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2분의 3 루트 3에다가 한 변에 제곱한 게 76이야. 바로 76 넣게 그냥. x를 굳이 구하면 루트 76이고 또 제곱할 거니까 연산하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적어도 정육각형 넓이를 못 구해서 틀리지 말라고. 뭐 그거 알면은 대단한 것도 아니고. 혹시 이 문제 푼 사람 중에서 이 노란색 넓이 S2를 좀 다르게 구한 사람 손해봐. 이 S2 넓이 좀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변의 길을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어. S1하고의 관계를 봐봐. 이 큰 육각형 안에 노란색이 딱 들어있죠. 근데 바깥쪽 거는 그냥 뭐 금방 알잖아. 이거 그냥 한번 나오니까 한 변 알면 나오니까. 그치? 그러면 바깥쪽 흰색하고 안에 노란색의 넓이 관계를 볼 때 보이는 게 있지. 이 부분들이 빠져나온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다 합동이지 합동. 6개. 그러니까 전체 넓이에서 즉 S1에서 저 조그마한 삼각형 있잖아. 6개 빼면 되겠지. 6개. 이 넓이 금방 구할 거 아니야. 4에 6에 끼인각 나오는데. 이해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120도 하게 되면 이거 하나 넓이 나와. 그 6개를 S1에서 뺄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 740번 간다.
740번은 되게 중요합니다. 어렵다가 아니야. 어렵다가 아니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건데 시험에 잘 나온다는 소리야. 자, 삼각형 있었어. 세변이 8, 10, 12였대. 그리고 밑에 1대3 내부점을 찍어도 돼. 그 말은 요 BD는 3, CD는 9라는 말을 그냥 살짝 돌려준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요 AD라는 선의 이름을, 선의 길이를 구하래. X를 합시다. AD? 맞죠? X. 길이를 구하래. 처음부터 삼각형 ABC의 세변을 보면서 뭔 생각 들어야 돼? 삼각형 ABC의 모든 각은 끝났다야. 다 줬네 이거야. 다 줬네. 각 B, 각 C, 각 A 그냥 줬네야 줬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필요하면 다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지? 그리고 뭘 물어봤어? X 물었는데 X가 포함된 도형은 이쪽으로 볼 수도 있고 요거 일로 볼 수도 있겠지. 그래. 이쪽으로 볼까? 그럼 나 이 각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 각? 왜냐면 대변인데? 대변? 알고 얘만 알면 대변 구하는데?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니까 이 각의 코사인을.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작전은 삼각형 ABC 큰 거에다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때려봐. 그러고 나면 요 각 B 코사인 B 구해지죠? 코사인 B 구해져. 그리고 다시 삼각형 ABD에다가 코사인 법칙 또 써봐. 그럼 X제곱 구해줘. X제곱. 그럼 X제곱 구해서 루트 취하면 X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작전이야.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걸 코사인 B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막 3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뭐 B 이렇게 해서 코사인 B 열심히 계산해서 대입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간결하게 풀고 싶은 사람은 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에서 이게 공통각이거든. 그치? 그래서 그냥 코사인 B에 관한 식 두 줄을 써봐. 큰 삼각형에서 한 번, 작은 삼각형에서 한 번 두 번 써봐. 이렇게 풀기를 바래. 해봐.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B에 관한 식 분수꼴에 둘 다. 딱 연결만 해주고 코사인 B는 빠져나가는 거야. 뒤쪽만 푸는 거지. 우리가 필요한 건 X에 관한 식이 필요하니까. 왼쪽은 2 곱하기 8 곱하기 12분의 제곱의 합 빼기 x제곱. 밑에도 2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제곱의 합 빼기 x제곱 쓸 거 아니야. 여기 딱 보면은 여기를 이제 패스하고 여기만 봐 여기만. 그 x제곱만 들어가는 방정식이니까 x제곱 구해지게 돼 있어. x제곱 소가 안 됩니다. 자, 뭐 어떻게 푸느냐? 일단 약분부터 날려. 여기 28 날리고 3하고 8, 3 이거 약분된다. 1 얘가 3이다. 그치? 대각선 곱해. 대각선. 이 분자. 딱 얼마야? 208 아냐? 208 마이너스 x 제곱이 1인 거니까 이건 아니지. 4분의 얘랑 똑같잖아 지금. 4 곱해. 따라서 4 곱하기 여기가 73 마이너스 x 제곱이지. 얘만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4x 제곱이야.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니까 3x 제곱이고 현재 우변이 28에 10이니까 290이거든. 마이너스 208 넘어와. 여기까지가 84 나오나? 84. 3x 제곱 84니까 x제곱은 3, 26, 3, 8에 24가 되고 x는 297이다. 코사인을 구해놓고 열심히 계산해서 여기다 또 넣고 푸는 것보다 이게 더 빠릅니다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코사인 B를 물은 건 아니었단 말이야 사실.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B가 연결고리만 해주고 잠깐 빠져나가면 돼. 그렇죠? 야, 근데 답이 틀렸다. 루트 46이야? 인간 계산 미스가 난다. 이게 84. 36. 중간에 틀렸나 보다. 코사인 B는 2의 12의 8. 64, 144 맞고 2에 3에 8에 9에 맞고 약분 정도됐나? 28 날라가고 3, 4 맞고 이게 208 마이너스 X제곱이고 73 마이너스 X제곱이 이게 맞는데 그래서 3 아이고 이거 잘못 썼지? 큰 사기에서에는 이게 8이랑 10이랑 10까지 가는 거니까 이거 x가 아니고 10제곱이다. 미안해. 10제곱에 100이었습니다. 그지? 더 쉬웠지 그러면? 여기가 4가 남은 거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 이게 40 이게 44랑 14하면 108이었고 108이 4배에 73 마이너스 x제곱이었지. 그치? 4로 나누면 27이 73 마이너스 x제곱이고 x의 제곱은 73 빼기 27이니까 46 나오나? 46? x는 루트 46. 그럼 문제였고 이제 767번 이 그림이 조금 어려웠을 것도 같다. 평행사 변형인데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줬습니다. 평사인데 특수각으로. 그리고 나서 전체 넓이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야.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 이게 이 3하고 4를 줬다는 얘기는 이쪽 각 가지고 하는 게 편한데, 그치? 이 각만 알면은 바로 넓이 구해지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 각을 이쪽으로 줬네. 이 각을 또 쓰란 말 같기도 하고 대각선 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각도 힌트가 이쪽에 대각선 쪽에 와가지고 이 대각선 길이를 또 구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해돼? 그러니까 그 각 B나 각 B가 구해지면 사실 제일 쉬운데 각 B가 잘 안 구해진다는 소리야 이거는. 이 그림은 별 수 없이 이거는 이 60도라는 각을 쓰기 위해서 이쪽 변과 이쪽 변의 길이를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평사의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니까 편의상 요만큼의 여기 길이를 내가 A라고 쓸게. 여기 B라고 쓸게. 여기도 B고 여기도 뭐 A고 그럴 거 아니야. 전체를 A라고 하지 않고 이만큼만 넣었다고. 왜 이 조그만 사각형에서 해석하고 싶어서 그래. 여기가 60이면 반대쪽은 120도라는 소리지? 그지?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넓이부터 잠깐 정리할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이 2A랑 2B입니다. 곱하기 끼인 각에 대한 사인값.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죠. 그리고 2 날라간다.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AB를 물은 거네.
B의 곱을 알면 끝나는 상황이야. 미리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보면서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뭘 쓸 수 있냐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외접은 높고 뭔가 각도가 여기밖에 없어. A도 모르고 한꺼 두 커플을 가지고 하기도 좀 그래. 코사인 법칙 쓸 겁니다. 왜냐면 이 두 변과 끼인 각의 대변 느낌이니까. 세변의 길이하고 각줬으니까. AB 같지만 뭐 일단 가지고 식을 쓸 거니까. 삼각형 AB 여기 가운데 O라고 할게. 삼각형 AP O에다가 코사인 법칙. 또 삼각형 밑에 거 BCO에다가 코사인 법칙. 두 개를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위에 쪽은 주어를 3의 제곱으로 할 겁니다. 3의 제곱 9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60도 2분의 1. 따라서 여기까지가 a제곱 다시 쓰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마이너스 ab가 9라는 식이죠. 두 번째 아래쪽에 코사인 법칙 되면 4의 제곱 1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이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이쪽이 플러스 바뀌면서 플러스 ab다. 그것이 16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두 줄의 식이 나옵니다. 식은 a와 b를 구하기에는 좋지 않아. 이제 1차식이 없어서 연립 2차긴 한데 다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똑같고 ab가 똑같은 관계로 뭐 제곱이 얼마인지와 곱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잖아. 구하라고 한 게 곱이었어 사실은. 가각법으로 빼면 끝나버리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구하라고 하는 걸 미리 좀 체크하는 것도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 그래야 목적지를 보면서 아 필요한 게 뭐구나를 인지하니까. 자, 아래에서 위에 빼면 2ab가 되고 7이면서 AB가 2분의 7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값을 이제 2분의 7 루트 3으로 끝납니다. 어렵죠 생각 자체가. 저 생각이 잘 되겠냐고. 아 그래서 형사에서 두 변과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코사인 법칙을 양쪽에 두 번 써서 푼다. 이유가 이게 형사의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하다 보니까 여기도 B, 얘도 B, 여기도 A가 돼서 변의 길이가 A, B 두 종류밖에 안 나와서 그래. 또 이런 작업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삼각형 A, B, C에다가 종선 정리를 쓸 생각할 수 있을까? 종선 정리 뭐였지? 기억나나 혹시? 이렇게 이제 윗변에 중점을 찍었을 때 중점 찍어서 이게 똑같은 이렇게 딱 이은 선을 종선이라고 부르죠. 종선 정리 공식을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고 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배의 C제곱 더하기 D제곱 똑같다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종선 정리하고 파포스 정리. 그러니까 여기서 저 빨간색의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종선이야. 이게 종선이야. 고개를 살 돌리고 보게 되면 옆에 있는 변이 3하고 4야. 종선 정리 쓰게 되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같다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25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이 그냥 2분의 25가 나오겠지. 25. 이해 되니? 그러니까 아까는 이게 코사인 법칙 여기다 한번 여기다 썼지만 한쪽에다 썼다고 치자고 그 이식 하나 나왔는데 이식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 제곱 더하기 2분의 25가 알았으면 내가 구해질 거란 소리야. 제곱에 눌러 들어간다고 그럼 곱이 딱 튀어나와 식에서. 이해돼? 선생님 중선 정리 처음에 예전에 가르칠 때 이런 가르칠 때 형사 변형에서 이 그림도 한번 소개한 적 있을 겁니다. 형사의 대각선 길이 구할 때 중선 정리를 좀 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일단 질문 나온 건 다 했네. 그 외에는
잘 할 거라고 믿고. 하나 안 했냐? 뭐 뒤에 수혈해야 되는데. 오케이. 지금 방금 안 그래도 이걸 설명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한 거구나. 빨리 하자 그럼. 신체상은 정말 중요한 그림이다. 참고로 서술형에 잘 나올 것 같아. 혹시 못한 사람은 잘 배워보자. 이게 겉면을 따라가는 입체 도형의 겉면을 따라가는 그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전개도에서 구해야 됩니다. 전개도 펴가지고 모선의 길이는 3km이고 밑면의 반지름은 1km라고 되어 있다. 1km. 직각일 것이고 높이는 모르고 여기 이쪽이 B고 이쪽이 A인데 이 B에서부터 1km 올라간 지점에 산등분점 한 거니까 여기다 P를 찍고 나서 겉면을 따라서 A부터 P까지 갔네. A부터 겉면 따라서 돌아서 이렇게 P까지 한 거 이렇게. 그치? 그것의 최단 거리를 물었잖아. AP의 최단가. 현재 원뿔의 모양은 딱 정해져 있지? 밑면의 반지름 1, 모선 1. 그치? 저 조건을 만족하는 원뿔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기다가 밑면에 지름을 딱 그었어. 그리고 양 끝점을 AB 한 거야. 여기다가 실을 딱 묶었어. 그리고 이쪽 B에서 모선을 따라 올라가다가 여기다가 1km 1 떨어진 곳에다가 실을 묶었어. 근데 실을 느슨하게 한다고 치면 뭔가 옆에 느슨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저 뒤쪽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못을 꽂아가지고 뭐 앞전 같은 거 꽂아가지고 팽팽하게 딱 당겼단 말이야. 그게 최단거리거든. 팽팽하게 당겼을 때. 그치? 그거 어떻게 찾느냐? 전개도를 그리라고. 원뿔 전개도는 일단 옆면의 모양은 부채꼴로 할 거잖아. 일단 여기 동그라미 원 하나 붙었을 거 아니야 이게. 그치? 그 다음에 이 윗면의 반지름은 1이 가겠죠. 1. 그 다음에 이 모선의 길이 3이 여기로 가는 거 아닌가? 3. 이 전개도를 그릴 때 어딘가 옆면에다가 칼로 찍 쪼갠 거란 말이야. 니네 생일날 쓰는 꽃갈고 있어. 그거를 옆에를 찍 칼로 잘라가지고 펴봐. 이런 거 나오거든. 칼로 자를 때 여기서만큼은 여기 OA에다가 잠깐만 5A에다 잘랐다 칩시다. 5A 알겠죠? 5A 얘가 5, 얘가 A입니다. 요점은 뭐야 요점? 윤사 여기 점 뭐였어? 어? 진짜 B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네 마음이 그냥 B이고 싶은 거 아니야? 나 지금 뭐 했어? 이 원뿔에 전개도 그린 거야. 내가 방금 여기다 칼질했다고 했잖아. 이렇게 해서 A잖아. 한 바퀴 돌아와서 A 만난 거 아니야. 그럼 얘가 A면 얘도 A야. 돌아와서 만나야 되는데. 맞지? 여기 A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옆면의 부채꼴과 밑면의 원의 연결관계는 이 옆면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밑면의 원의 둘레길이 똑같아야 되겠지? 이 둘레길이 얼마야? 2파이겠죠. 2파야. 2파이 여기다. 요거는 이제 이 호의 길이가 2파이 나와야 돼. 2파이. 이 둘레 길이. 근데 이 중심각을 아직 모르죠. 잠깐 세타. 그럼 이 호의 길이는 뭐야? R세타니까 3세타야. 그래서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인 3세타가 밑면이 원의 둘레 길이랑 똑같다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세타가 구해져.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는 120도지. 정확히 120도. 그치? 나는 대충 그렸던 것이고 이제 정확하게 다시 그려볼게. 120도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120도 요 정도 가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가 있겠죠. 여기가 A,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5, 여기가 3. 맞지? 이 문제가 살짝 응용된 건데 원래 보통 문제 이렇게 냅니다. 원래 보통 문제는 여기서 C를 묶어서 A에서 한 바퀴 돌아오는 최단 거리를 보통 많이 물어봐.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럼 A 출발, A가 도착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 출발 여기까지 가는 거야. 만약에 한 바퀴 돌아왔다고 치면 이해돼? 그러면 이 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팽팽하게 가야 되니까 요게 최단 거리라고. 여기가 120도가 되고 다시 A에 출발해서 A까지 돌아오는 최단 거리를 물었다면 여기 1km 이거 없이 P 없이 알겠죠? 그때는 이 길이 묻는 거야. 그러면 3 여기도 3 예처잖아. 코사인 법칙 쓰면 나오겠지. 근데 굳이 코사인 법칙까지 갈 건 없습니다. 얘는 1인변이니까 수선 찍 내려서 여기가 60도가 될 거니까 얘가 3이면 얘는 2분의 3이고 절반 여기는 2분의 3 루트 3일 것이고 두 배 취하게 되면 이 길이는 3 루트 3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했지? 자 그럼 원래 문제로 가보자. 원래 문제는 저 B를 잘 찍어야 저 P를 잘 찍어야겠지. 똑같이 얘가 A고 얘가 A입니다. 좀 잘랐다. 이 120도 P 찍어봐. 여기다가 이 전기선에다가 P 찍어봐. 대충 찍고 여기 P입니다. 우기지 말고 말이 되게 찍어. 힌트는 밑면에서 A와 B의 위치 관계를 봐봐. 밑면에서 A와 B의 위치 관계를 봐봐.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거를 폈잖아, 그치? 아까 칼질했다고 했잖아. 여기다 화살표다 그 밑면에다가 이걸 폈어. 이 화살표가 이 호에서 부채꼴의 호에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지. 이해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바퀴 돌아가는 와중에 B가 어디 있어? 맞은편에 있다는 얘기는 이 호의 절반 지점에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가는 와중에 딱 중간에 있는 게 B야. 그 말은 이 120도 쪼개서 60씩 만들고 여기가 지금 좀 빈 거지. 한쪽 60도. 맞지? 그럼 P는 어디겠어? P는 OB라는 모선 위에 있고 2대1로 내보낸 점 있잖아. 3등분 해가지고 요 점이 빈 겁니다. 여기가 2겠고 여기는 3이었겠고 맞지? 그래서 이 A를 출발해서 P까지 가는 거니까 이걸 팽팽하게 찍 이은 이게 최소값이야. 그림 보고 지금 P 탔으면 안 됩니다. 여기 직각이라는 보장이 없어. 당연히 이것은 3에 2에 60도 가지고 코사인 법칙 써야 돼. 이거 직각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P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9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겠지? 13에서 6을 뺐기 때문에 루트 7입니다. 7 나오고 AP는 루트 7입니다. 됐지? 단위 킬로미터 써줘야겠고 겉면을 따라가는 최단 경로는 EP의 전기에도 건다. 잠깐 쉬었다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할 시간이 별로 없네. 문제풀이나 할까? 수연하지 말고 잠깐 한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자. 저쪽 반은 수혈을 했는데 아까 딱 5분 간식.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수요를 나가긴 하는데 뭐 등차설만 빨리 할게. 알겠지? 간다.